안녕하세요, 의사선생님 윤자입니다. 오늘은 리파 시술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문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한 해 동안 가장 핫했던 미용의학계의 핫 아이템은 솔직히 리팟입니다. 치료가 굉장히 어려웠던 흑자증, 흑자를 한 번에 완치시킬 수 있는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모든 시술이 100%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색소 침착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기거나 치료가 완벽하게 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이제 생기는 경우도 있게 되고, 그래서 오늘은 흑자 치료를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조금 나열을 해드리고 어떻게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소침착이라는 거는 PIH라고 이제 포스트 인플라메이터리 하이퍼 피그멘테이션의 약자거든요. 예방을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리팟을 해서 생기는 색소침착이든 다른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했을 때의 색소침착이든 색깔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대동소이합니다. 색소 침착이 생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피부 색깔이에요. 피부 타입을 보통 6가지로 나눕니다. 백인들 중에서도 아주 하얀색, 붓고 해가 거의 안 나는 그런 쪽은 하얗죠, 진짜. 이런 나라 사람들이 유럽이라고 잘 알고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북구보다는 피부 색깔이 어둡죠. 백인이지만 타입 2로 보고 있고, 지중해 근처에 있는 나라의 유럽인들 피부들이 타입 3가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피부 뽀얗고 하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타입 3가 되는 거고, 보편적으로는 타입 4, 동남아시아처럼 좀 더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자외선이 강한 나라에 있는 그런 분들이 타입 5가 되고, 흑인들이 타입 6가 됩니다. 색소침착이 생기는 이 피부 타입 중에 타입 4 같은 경우에는 티가 좀 많이 나요. 동남아시아 타입 5도 색소침착이 잘 생겨요.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타입 3가 있어요. 여름에 해수욕장에 가서 하루 놀고 났더니 얼굴이 그냥 빨갛게 익는 분들 있죠.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지나면서 빨간 게 싹 가라앉았더니 타진 않고 그냥 원래 피부 색깔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타입 3예요. 근데 빨갛게 익은 것 같다가 점점 거북지튀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이 타입 4라고 보시면 되죠. 기미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색소침착이 온다고 보셔야 돼요. 멜라닌을 아주 과하게 생성시키는 멜라노사이트, 멜라닌 색소세포가 과활성화되어 있는 상태가 기미가 있는 분들의 피부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색소를 잘 만들 수 있다. 또 하나 쉽게 할 수 있는 분들은 얼굴이 조금 하얀 것 같은데 여드름이나 뾰루지 난 자국들이 얼룩덜룩하게 막 색소가 남는 분들이 있어요. 타입 3인데도 불구하고 색소침착이 잘 생기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환자의 피부가 색소침착이 잘 남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을 합니다. 리팟 레이저의 장점은 뭐냐면 쿨링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혈류가 일시적으로 싹 사라지게 하죠. 그 혈관이 터지게 되면 색소침착이 생기는데 터지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색소침착이 안 생기게 돼서 강한 에너지로 깊은 흑자병변을 제거를 한 번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는 피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희미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 이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이드로키논 성분의 멜라노사라는 약을 처방을 드립니다. 매일 밤마다 한 3개월 정도 이제 바르게 하고,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염증이 빨리 완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스테로이드 크림을 이제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2주 정도를 스테로이드 크림을 같이 바르면서 미백 크림을 바르게 되면 거의 대부분 90% 이상의 환자분들은 색소침착이 예방이 되고, 그래도 색소침착이 올라올 수 있는 기미를 갖고 있다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토닝이나 이런 시술들, 아니면은 히알루론산 주사를 이제 거기다가 병변에다가 놔줘서 한 1주나 2주 이후에 다시 추적 관찰해서 상태를 보고, 아니면 글리세올린이라고 하는 아주 항산화 미백 효과가 좋은 이제 성분이 있습니다. 그 성분을 얼굴에다 도포를 해서 약물 침투를 했을 때에 좋은 결과를 또 얻고, 추가적으로 내 몸도 노화를 예방하고 간 기능도 좀 개선시키고 항산화 효과도 얻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글루타치온을 하루에 2알씩 드시는 것도 그거를 같이 홈케어로 같이 하시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리판 레이저가 굉장히 이제 좋은 레이저이고 후유증으로 색소 침착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장비는 이제 분명한데, 시술하실 때에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이제 쿨링을 하느냐도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혈류가 좀 더 많이 병변 쪽으로 흘러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시술 테크닉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접촉면이 들뜨지 않아야 돼요. 넓적한 이런 옆볼 같은 경우에는 접촉이 아주 쉽죠. 근데 이렇게 굴곡이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는 딱 정확하게 밀착이 돼서 이제 병변을 쐈는데 가장자리는 들떠갖고 나중에 이제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술적인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죠.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이제 에너지 값을 어느 정도 쓰네. 이제 시술 경험이 많고 이러신 분들은 두꺼운 흑자인지 또 얇은 흑자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 갖고 에너지를 좀 바꿔주게 됩니다. 그 에너지 값이 적절하게 병변은 한꺼번에 제거를 하면서 진피층에는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 값을 시술 전에 정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염증후 색소 침착을 예방하는데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파 시술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색소 침착과 같은 이제 부작용 이런 것들을 적절한 시술 방법, 그 다음에 정확한 시술 에너지 값 이런 것들을 정하고, 또 환자분의 피부 타입, 상태, 컨디션 이런 것들을 보고 후처치를 얼마나 면밀하게 추적 관찰하면서 해주느냐에 따라서 깔끔하게 병변을 이제 치료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시술 전에 원장님하고 잘 상담을 하시고 적절하게 이제 시술을 잘 받는다고 하면 침착과 같은 이제 부작용에서 좀 더 자유롭게 리파 시술을 잘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윤정이었습니다.